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성진, 전예빈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께 NLP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NL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후에 NLP 프로그램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LP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팁을 말씀드리고 저희의 느낀 점과 같은 것들을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NL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NLP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NL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NLP 프로그램은 노트, 리포트, 포트폴리오의 앞글자를 따와 합친 줄임말입니다. N은 학습 노트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R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포트폴리오인 P는 전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노트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학습 노트 작성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보고서 작성 역량을 전공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포트폴리오 작성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NLP 프로그램의 목적이 신입생들의 기초 학습 역량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NLP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학습 노트 작성 역량, 보고서 작성 역량, 포트폴리오 작성 역량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NLP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NLP 프로그램 중 N에 해당하는 학습 노트 작성 프로그램은 1학년 1학기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1학년 1학기 수업인 아리진로 탐색과 대학생활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학습 노트 작성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학습 노트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NLP 프로그램 중 아래 해당하는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2학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한 학기에 주어진 과제를 보고서, 즉 레포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2학기에 권장되는 프로그램이지만 1학년 학생들 외에도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LP 중 P에 해당하는 전공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은 1학기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공부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학년 1학기에 권장되는 프로그램이지만 2학년 학생들 외에도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레포트와 포트폴리오는 양식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사실 양식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이 전공 포트폴리오 작성 제공 양식이고 밑에 사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되는 양식입니다. 학습 노트를 작성할 때에도 위와 같은 보고서 양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는 것도 있고 정해진 순서나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파일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처음에 제공되는 공지사항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려운 파일이라면 파일 자체에 설명이 포함된 파일이 함께 있으니까 안내를 정확하게 읽고 듣는다면 프로그램 참여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성진 씨, 혹시 NLP 프로그램의 장점이 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NLP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기초학습 역량 및 인성영성 역량을 증진할 수 있고 활동 완료 후 비교과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NLP 참여 후 결과물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에서 3등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NLP 프로그램은 전공 과목 한 과목뿐 아니라 더 많은 과목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시상금은 각 프로그램별로 다르게 채점되어 지급되지만 비교과 마일리지는 10점 단 한 번만 지급됩니다. 유빈 씨도 그동안 NLP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보셨잖아요. NLP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시거나 아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공지를 꼼꼼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공되는 공지사항 영상이나 이후로도 카카오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공지가 제공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제공되는 공지를 꼼꼼히 읽고 확인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를 밀리지 않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보통 한 학기에 걸쳐서 아주 길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라도 밀리지 않고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료 분류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분류를 잘 해놓는다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제출하기가 편하니까 자료 분류를 잘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NRP로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싶은 자료가 있거나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한부 복사 후에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지사항을 정보의 집합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지사항을 보면 NRP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공지를 꼼꼼히 읽고 따르는 것이 우수 포트폴리오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안양대학교 교육혁신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담당 선생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각 과목별, 종류별로 파일을 만들고 분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목을 설정하면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게 추려서 제출할 수 있겠죠? NL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2학기에는 즉 레포트로 NLP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세히 작성하기입니다. NRP로 제출하고자 하는 과제 형식을 최대한 자세히 제출 순서대로 작성하는 건데요. 사진과 같이 레포트 형식인지 발표 형식인지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관성에 주목하기입니다. 과제를 통해 본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관성은 마인드맵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연관성을 나타내고 어떤 과제를 제출할 것인지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항목별로 분류하기입니다. 제출하려는 과제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것이나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하면 한눈에 파악하기 좋겠죠? 마지막 팁은 순서를 정하기입니다. 과제 제출의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맞춰 과제물 순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계획안 작성 과제를 제출할 때 연간 교육 계획안부터 시작하여 월간, 주간, 마지막으로 일일 교육 계획안 순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유빈 씨는 NR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팁들이 생기셨나요? 제가 NL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M 부분에서는 학습 노트를 정리하는 것들이 밀리게 된다면 정말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노트 정리를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에 더욱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는 학습노트 양식을 프린트한 뒤에 그 양식의 내용 정리를 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노트 정리도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죠.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되 그 종이 자체를 제출하게 되니까 다시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좋더라고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또 시험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 노트 정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 부분에서는 보고서 파일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보고서 양이 많아지면 정리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리를 잘 해놓으라는 것은 팁을 듣고 이미 아셨겠지만 저는 본인만의 방식을 만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저는 파일들을 정리할 때 윗사진은 저희 조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날짜를 먼저 적고 파일 내용을 적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파일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파일도 정렬이 되니까 보기가 편하고 나중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순이나 작성 번호를 매기는 등 자신만의 파일 정리 방법을 만드는 것이 본 프로그램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정리는 일목요연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포트폴리오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파일이 정말 많아서 어떤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처럼 파일에 라벨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어떤 파일을 프린트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파일을 제출하였는지 또 제출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파일을 제출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시험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필기하면서 혹은 모아놓은 과제물을 프린트만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성적도 오르고 시상금도 받고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노트 정리 방법과 레포트, 포트폴리오 제출 형식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레포트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혁신원에서 일정 순서를 정해서 제공하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본 양식이니까 앞으로 제출하는 전공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출만 하면 시상금도 받고 피교과 마일리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일석삼조인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NR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식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차근차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NR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전공 역량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트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모두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복습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활동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걸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공부가 돼서 전공 역량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NRP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